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워크숍에서 지체 및 발달장애 실감형 콘텐츠 고등학교 과학과 자료 발표를 맡게 된 전북 임실교육지원청 교사 성한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개발한 이 콘텐츠에 대해서 이 순서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감형 콘텐츠의 개발 목적과 과정, 그리고 저희가 국토관에서 개발한 이 자료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HMD 착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개발이 된 PC용 콘텐츠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활용 안내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숍의 주제가 현장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를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시지만 다양한 그 실감형 콘텐츠의 예시 중에 AR은 실제하는 이 현실 세계에 가상 콘텐츠를 입혀서 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VR 자료는 HMD 기기를 활용을 해서 가상의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몰입감 있는 경험을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 목적은 2022 개정 특수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고, 앞서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학교와 수업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디지털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그런 것들을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특히 이제 과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나 원리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학생들이 이해하고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학생들이 좀 재미있고 흥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5명의 내용 전문가와 그다음에 VR 그 전문가,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님과 함께 협의회를 거쳐서 10가지 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할 때에도 기존에 이제 개발된 자료들 제외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들 제외하면서 10가지를 주제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가지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그 자료를 개발하고 10월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서 지금 11월 연수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컨텐츠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밤하늘, 별자리나 뭐 화산, 그다음에 바닷속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시간과 공간,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실제와 같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찰력 학습을 위해서 뭐 컬링 게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과학 시간에 습곡, 단층 이런 거 배우면 원리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서 컨트롤러의 진동도 좀 느끼고 이렇게 구겨지는 소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감각 자극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퀴즈 게임 형식도 있고 또 뭐 저렇게 컬링 게임 뭐 조작하는 거, 그다음에 바닷속에 실제로 이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렇게 그 주제를 도출한 10가지 주제는 중력과 마찰력, 그리고 단열, 지층, 화석, 별자리, 전기, 소화 연소, 바다 생태계, 화산, 이렇게 총 10가지로 개발이 되었고, 이 10가지 주제 안에 3가지의 하위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학생들이 뭐 OX 퀴즈나 뭐 사지선다 등의 형태로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VR 콘텐츠는 선생님들께서 바깥에 체험 부스가 있어서 체험을 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먼저 저희가 만든 그 바닷속 생태계 컨텐츠의 화면의 일부인데, 실제로 이제 저기에 보이는 오브젝트들을 학생들이 컨트롤로 조작을 해서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저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저기는 저희가 감각자극에서 설명드렸듯이 단층이나 습곡 만들 때 소리와 진동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체장애, 발달장애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또 특히나 지체장애 학생들 경우에는 컨트롤로 조작이 좀 용이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교사가 중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흥미나 아니면은 참여 수준, 그다음에 현재 수행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사가 반복 학습도 할 수 있고 활동의 시작과 종료도 제어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도 같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된 거를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앞서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HMD 착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수업 참여와 또 유의미한 활동을 위해서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PC 버전으로도 볼 수 있도록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활용 안내서도 함께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VR 설치하고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안전하게 VR 활용할 수 있는 이용 가이드, 그리고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는지 교수 학습 과정안으로 활동들이 예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 자료와 평가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 개발한 콘텐츠의 구성과 그다음에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다면,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예시와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저희가 수업에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에 따라서 각각의 단계에 맞게 그 주어진 콘텐츠를 교사가 유연하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이 교사가 이 수업을 설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잖아요. 그것에 맞게 활동을 선택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꼭 그 교수학습 과정안에 활동 1, 2, 3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양식에 맞춰서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저희 콘텐츠도 활동 1, 2, 3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그 활동에 딱 매여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꼭 따라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 컨텐츠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업 단계에 따른 활용의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제 2번째는 이 콘텐츠 자체를 활용을 하면서 다른 교과나 다른 학습 자료 아니면 다른 활동, 체험 학습 이런 걸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물론 과학 교과로 개발이 된 콘텐츠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반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실생활 연계되고 학생들이 배운 것들을 실제 내가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업 그 단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콘텐츠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입 단계에서의 활용은 저희 학생들이 가장 이제 어렵고 또 저희에게 제일 큰 과제가 이 수업 자체에 대한 흥미 그리고 동기, 내가 이 수업을 왜 배워야 되지에 대한 부분부터 사실 수업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동기와 흥미 유발에 아주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에 별자리 수업을 하기 전에 자기 생일을 먼저 입력을 해서 별자리를 관찰한 다음에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컨텐츠의 앞에 별자리를 또 탐색해보는 활동이 먼저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해본 다음에
흥미 있는 소재로 뭐 자기 생일 해볼 수도 있고 그 순서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활용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화석을 통해서 과거 생물 모습을 추리하는 거는 좀 추리 게임, 퀴즈 이런 형태로 또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서 먼저 수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과학교과의 특성상 뭐 현상이나 원리 탐색하고 그 관찰하는 활동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지루해 한다면 먼저 그 문제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를 탐색하고 또 현상을 탐색해 보는 것들을 먼저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개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과학 교과의 개념이나 원리 같은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나레이션이나 자막을 통해서도 개념이 소개가 되지만 학생들이 그 오브젝트랑 상호작용하고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개념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습득한 개념이나 학습한 원리들을 좀 더 단단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 소화의 조건이나 뭐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직접 적용해보는 활동 이렇게 또 활용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화면에 캡처된 것들이 활동 1에 있는 것도 있고 뭐 2에 있는 것도 있고 3에 있는 화면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 순서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다양한 단계의 화면들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도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저 두 번째 그 화면처럼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평가한 다음에 저 퀴즈 화면을 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성격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꼭 평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 배웠지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세 번째, 네 번째 화면도 정리 활동에 있는 활동이 아니라 활동 1, 2, 3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사가 정리 단계에서도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업의 흐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콘텐츠가 말씀드렸듯이 과학교과로 개발이 되었지만 다른 교과나 다른 이제 활동들이랑도 연계해서 활용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제가 마음이 들어서 사실 뭐 견학이나 실천, 조사 이런 것들은 사회교과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학습 기능이고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습곡이나 단층 그리고 화석 박물관 이런 그 컨텐츠를 통해서 개념을 배우고 실제 내가 VR을 통해서 체험했던 거를 견학을 가서 실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순서를 바꿔서 견학을 갔다 와서 내가 본 것들을 또 가상 공간에서 한 번 더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전기 안전 실천하는 부분이나 바다 생태계 보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교과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읽기나 글쓰기처럼 국어 교과의 그 교과 수업에서도 예를 들어 별자리를 탐색하는 그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제 그 컨텐츠를 통해서 별자리의 모습과 유래를 한번 보고 그것과 관련된 뭐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서를 또 바꿔서 별자리 관련된 글을 읽고 좀 VR 컨텐츠에서 아 내가 읽었던 별자리 봤던 별자리가 이렇구나 라고 또 학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찰력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이제 보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를 조작해서 이제 떨어뜨리면서 중력에 이제 작용하는 방향을 본다든지 마찰력은 이제 개썰매나 아니면 컬링을 통해서 이제 마찰력 학습하는 그 활동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이제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글쓰기 활동으로 또 연계가 돼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나 국어 교과 또 미술 교과랑 또 관련을 지어서 과거 그 지구 환경과 화석을 통해서 내가 고생대의 모습을 봤던 것들을 뭐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상상해서 그렸던 것들이 진짜 맞는지 VR 공간에서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에 이제 과학교과에 많이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컨텐츠들도 있고 일반 이제 교과에서도 개발한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개발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또 심화된 개념을 다른 컨텐츠로
그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컨텐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뭐 다른 연소 현상이 제일 대표적인 건데 작년에 연소 현상이 AR로 개발이 되었었던 것을 올해는 이제 VR로 다른 소재로 또 개발을 했거든요. 다른 개념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연동해서 활용을 한다면 또 연소 현상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그 활용 안내서에 자세하게 그 참고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콘텐츠를 활용할 때 사실 HMD 기기를 활용하는 콘텐츠이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10월에 그 현장 적합성 10월, 11월 현장 적합성 검토를 실제로 참여하셨던 특수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어땠어? 뭐 애들 재밌어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어려웠고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저 질문을 실제로 아이가 한 거예요. 그 단열 컨텐츠에 캠핑장 배경으로 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어디 그 구석에 캔 같은 게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막상 그 조작하는 활동과는 살짝 그 관계가 없는 그 캔을 보고 자꾸 선생님 저 캔 왜 저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활동에 집중하는 대신에 다른 것에 이제 주의가 이끌려서 좀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HMD를 착용한 학생들은 이제 나레이션이 같이 나오니까 그 나레이션을 집중해서 청취할 수 있도록 언어적, 신체적 촉진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VR 공간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MD를 착용하지 않은 이제 학생들의 주의 집중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미러링이나 아니면 전자칠판 이런 것 아니면 개별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것도 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수고로우시겠지만 다양한 추가 활동을 좀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HMD 쓰고 이제 어지러움과 멀미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교사가 학생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10분 내외에 사용 권장하고 연속적으로 2개 이상 컨텐츠는 좀 자제한다든지 그리고 활동 전에 내가 어지럽나 아니면 오늘 컨디션은 어떻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안내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활용하셔서 학생들 건강 상태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활용한 다음에 눈 체조나 스트레칭 이런 거 해주시면서 충분하게 휴식해 주시면 다음번 수업에 또 학생들이 다음 수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컨텐츠의 컨트롤러를 이제 조작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꾹꾹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야지 된다든지 아니면은 화살표로 그 시각적인 유도 그 단서에 따라서 이렇게 터치만 딱 하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작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사전에 그 방법을 숙지해서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고요. 실제로 특수학교에서 이거 활용해본 동료 선생님이 계속 누르고 있는 거를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눌렀다 자꾸 떼거나 아니면 아예 안 누르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교사가 충분히 옆에서 신체적 촉진이나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조작 방법이 있구나 이해하시고 먼저 숙지하셔서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조작도 어려운 친구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재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사가 활동의 시작과 종료, 반복 이런 것들을 제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 VR 체험만으로 학생들이 어려운 과학적인 개념이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 마찰력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에 아무래도 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수업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VR 체험을 했던 것들을 실생활에 또 적용해서 마찰력의 경우에는 저희가 컬링이나 개썰매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목장갑처럼 마찰력 이용한 소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활용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 라고 안내해 주시면은 보다 학습
그 효과가 증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제 VR 저희가 특수학교 40분에서 50분 이렇게 수업이 되는데 40분, 50분 동안 사실 VR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분의 이제 시간을 선생님들께서 꾸려 가시는 게 중요한데, 그 이제 여분의 시간 동안에 이제 뭐 실험이나 적용이나 실제 삶을 활용한 활동 이런 거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컨텐츠에 정리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뭐 학습지나 별도의 이제 정리나 평가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개념을 잘 습득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VR 컨텐츠를 40분 내내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VR 체험하고 나머지 20분을 내가 추가로 수업을 구성해야 되면 너무 더 부가적인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현장 적합성 검토에 참여했던 제가 교사에게 물어보니까 본인은 오히려 그 15분, 20분의 그 시간을 VR 체험에 할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더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활용하시기 부담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자료 다운로드 방법은 활용 안내서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콘텐츠는 그 콘텐츠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거를 메타캐스트에 다시 이제 담아야지 구동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도 소프트젠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쪽으로 문의하셔도 좋고, 바깥에 체험 부스에 그 대표님이랑 와 계시니까 쉬는 시간 활용하셔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